한국 인터넷에서는 흔히 공포썰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들이 자주 공유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체로 초자연적인 요소와 불가사의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긴장감과 오싹함을 선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 공포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이었다. 대학교 방학을 맞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나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우리는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킬 무렵 친구 중 한 명이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고향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얽힌 괴담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집은 몇십 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밤이 깊어지면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집 주변에서 사람들의 환영이 보인다는 소문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그 폐가를 직접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다. 술 기운에 조금 들떠있던 우리는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고 짐을 챙겨 곧바로 그 폐가로 향했다. 걷다 보니 어느새 폐가 앞에 도착했다. 달빛에 비춰진 폐가는 생각보다도 더 음산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집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오래된 나무문은 삐걱거렸고 바닥은 발이 닿을 때마다 소리를 냈다. 우리는 휴대폰 플래시로 길을 비추며 조심조심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거실이라고 추정되는 공간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웃는 얼굴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려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벽에는 오래된 문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우연히 발을 디뎌 그 문을 조금 열어보고 말았다. 문 뒤쪽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우리는 눈빛을 주고받은 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더욱 어두웠다. 플래시를 이리저리 비추어 보니 벽에 이상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다. 무엇인가를 의식한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우리는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놀라서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몹시 놀라 계단을 다시 올라가려 했지만 문은 바깥에서 잠긴 듯이 열리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하실에 갇히고 말았다. 동시에 벽에서 알 수 없는 악서들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를 꼭 붙잡았다. 그 순간 이쪽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걸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소리가 멈추고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찰나의 순간 불현듯 지하실 전체에 환한 불빛이 들어왔다. 우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하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인물이 서 있었다. 그는 우리의 시선이 그의 얼굴을 닿기 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렸을 때 지하실 문은 열려 있었고 밖으로 통하는 계단이 보였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우리는 도망치듯이 그 집을 빠져나와 친구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다. 그곳에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인물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다. 친구들과 나는 그날 이후 서로 간에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 다시는 그 폐가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그 일은 조금씩 희미해졌다. 그것이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한 번의 악몽이었는지 의문스러웠다. 그러나 가끔씩 밤늦게 홀로 집에 있을 때면 문득 그 사건이 떠올라 몸서리를 치곤 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때의 기억을 되새겨 주려는 듯이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평소에는 바쁘고 빛나는 도시 생활에 익숙했지만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조용한 곳을 찾았다. 그 마을은 정말로 한적했고 길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지곤 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짐을 정리하고 집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달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는 바람 소리조차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일 모퉁이에서 한 노파가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에 오래된 등불을 들고 있었고 그 불빛은 그녀의 얼굴을 기묘하게 비췄다. 나는 가벼운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노파는 말없이 고개를 푼 상태로 나를 응시하기만 했다. 그날 밤은 그저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계속 가시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집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사람들의 농작물이 잘려나가 있거나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듯이 생생히 작업을 계속했다. 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짧게 웃기만 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마을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해져 갔다. 하나의 이야기가 자주 들렸는데 바로 오래된 마을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밤마다 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그림자 할머니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못다 한한을 풀기 위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와 창문 너머 느껴지는 시선은 결코 상상만은 아닌 듯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참다 못해 발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밝고 헤어진 옷차림의 누군가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소름이 끼쳐 한 걸음 물러섰고 문득 그 존재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내가 첫날 밤 마주쳤던 그 노파였다. 등불을 든 모습 그대로였다. 등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다. 눈은 희끄무레하게 빛났고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한 듯 보였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뒷걸음질을 치려고 했지만 두 다리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비명은 내 귀에 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이 메아리쳐 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전부 뒤엉켜버린 것처럼 말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집 앞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꿈인가 싶었지만 발밑에는 확실히 남아있는 발자국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기만 했다. 몇 달이 지나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이 정말로 전설로 내려오는 영혼의 자금인지 아니면 내가 이질적인 환경에 의해 잠시 정신을 놓은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마을을 떠나는 마지막 날 나는 다시 한번 길 모퉁이를 돌아봤다. 그리고 거기에는 처음 내가 봤던 그 노파가 서 있었다. 여전히 등불을 든 채 나를 조용히 바라보며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었다. 이 한옥은 대를 이어 내려오던 집안의 소유였지만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친척 중 한 분이 이 집을 정리하고 새롭게 개조할 계획이 있었고 나는 그 일을 돕기 위해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한옥에 도착했을 때 집은 외관상 좋지 않은 상태였다. 나무 문짝은 삐걱거렸고 곳곳에 시간이 남긴 흔적이 가득했다. 하지만 집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듯했다. 마당 가득한 나무들과 저 멀리 보이는 산의 실루엣은 마치 그림처럼 완벽했다. 첫날 밤 나는 피곤함에 지쳐 곧바로 잠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 늦게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마치 누군가가 맨발로 나무 바닥을 살짝살짝 걷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옥에 특성상 나무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이튿날 나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서는 녹슨 물건들과 함께 낡은 사진첩이 발견되었다. 호기심에 그 사진첩을 펼쳐보니 그 속에는 이 집에 살던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러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 마음이 서늘해졌다. 다음 날 밤 왠지 모를 불안함에 잠을 설쳤다. 그리고 다시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번에는 소리가 더 명확해졌다.
누군가가 복도를 지나 방 앞에 멈춰서는 소리가 분명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움직임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으로 나가보았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며칠간의 밤이 흐르고 나는 점점 더 기이한 현상에 시달렸다. 거울을 보면 누군가가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돌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또 어떤 날은 벽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 소리는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듯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마을에 내려가 현지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이 집에 대해 물었고 한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집에서는 몇십 년 전 큰 불행이 있었다고 했다. 가족 중 한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사고가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슬픔을 남겼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슬픔의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하지 않았다. 마지막 밤 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 집에서의 시간을 매듭지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방 안에 들어온 쌀쌀한 공기와 함께 더욱 선명하게 들려온 음성, 제발 날 떠나지 말아줘.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자 불투명한 형체가 어둠 속에서 서성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찔린 나는 방을 뛰쳐나왔고 그 순간 어디선가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옥의 문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미친 듯이 밖으로 달려 나와 차에 올라타 그대로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 그 집에는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이후 그 집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는 지금도 비어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만 같았다. 그 집의 영혼은 아직도 어디선가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아직도 그곳에서 보낸 일주일의 공포를 잊을 수 없다.